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평생 알아가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 페페입니다. 지금이 토요일 날 오전인데요. 원래는 제가 오늘 오전에 할 일이 있었었는데 제가 지금 칭다오, 중국 칭다오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칭다오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거의 뭐 이동을 많이 제한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옮기면은 본의 아니게 내 주변의 뭐 동료들이나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이동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거 일단 뭐 유튜브 영상이나 좀 찍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저도 한번 촬영을 이렇게 다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얼마 전이죠.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이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 뭐 제 주변에서도 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칭다오 쪽에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뭐 베이징이나 샹하이 쪽 계신 분들하고도 종종 연락을 하기 때문에 뭐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옆 나라 중국 사람들 중에도 이 대선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국에서는 일단 어떤 국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을 이제 직접 투표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중국인 지인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친미 성향이 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반중 정서, 협중 정서를 많이 좀 활용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그런 관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내용들도 다 지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사드를 다시 가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였고요. 그 이유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였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드 문제라는 거는 2017년이었었죠. 그때 이제 굉장히 한중 간의 관계에 거의 뭐 역대급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취했던 다양한 경제적인 조치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조치들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때 그 사건으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한국 사람들 또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영상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게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였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중국이 열병식 행사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천안문 광장 그 위에 사열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사건이었었고요.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정도의 엄청난 정치 외교적 이벤트였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사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북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을 향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겪었던 충격이랄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친한 줄 알았는데 네가 어떻게 내 목에다가 칼을 내미느냐? 요렇게 인지가 됐던 것 같고요. 당시 이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무스하게 처리를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반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분이 처음부터 나는 이거를 가동을 하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지금 와칭을 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지금 되고 있을 거고요. 또 주한 중국 대사로 있는 싱하이밍 대사 역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시고 적극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한국과 중국이 서로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잘못되면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요, 제가 사태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제의 블록화가 심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과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통째로 그러면 나는 진짜 완전히 난 미국에 붙어버리겠다. 예전에 이제 호주가 했었던 그 방식 아시죠? 경제 손실을 그럼 경제 손실 내가 감수하겠다. 나 그러고 완전히 척을 져버리겠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로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호주는 그래도 조금 바닷멀리 있는데 이 한국이라는 거는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방 경제 중에 이제 동북 지역이죠. 똥베이. 중국말로 이제 똥베이 전싱이라는 그 오래된 슬로건이 있어요. 동북 경제를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반도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대놓고 친중을 외치는 사람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 한중 관계에 어떤 새로운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더불어서요, 이번에 그냥 저는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이니까 제 주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인이 되고 나서 중국과 관련해서 뭘 해보려던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지금 그 사업 프로젝트들을 홀딩을 시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중국 리스크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여기다 돈 넣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저와 교류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활약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이걸로 이제 조금 사드가 아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손실 본 거를 좀 만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울적해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요, 저는 조금 우리가 시각을 한번 바꿔봤으면 합니다. 뭐냐면은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한중 관계가 질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지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중국이 저렇게 크고 앞으로 저렇게 빠르게 성장을 할 텐데 기회가 얼마나 많겠냐 라는 인식이 그냥 무분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모든 회사나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제 이른바 자칭 중국 전문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중국이랑 엮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내 가치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맞던 틀리던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 게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니까요,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죠.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 수면 아래로 다 내려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판타지에 기대가지고 많이 이제 역할을 하셨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해봤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아는 척을 안 하세요. 나 중국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거리 두시는 분도 많아지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사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협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한국 전 국민하고 중국 전 국민이 교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중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안 좋으면 교류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한국에서 지금 중국을 다루는 분들이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더불어서 이 안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하기 어려웠던 거, 예를 들어서 조직의 방향성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가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기대치 때문에 해야 됐던 것도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중국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 진짜 중국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제대로 된 협력 관계를, 진짜 차근차근 밟아나가자 하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꼭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중국 전문가 그룹에 어떤 거대한 장벽이 생겨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그때는 한국과 중국과 관계가 정말로 좋았거든요. 그때는만 해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출장을 가려고 굉장히 회사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감이 떨어질까봐 그랬어요, 제가. 이게 멀어져 있으면 감이 떨어졌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상한 헛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요, 2년 넘게 중국하고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 사이에 중국은 중국대로 가고 한국은 한국대로 가니까 이전에 중국을 알던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어떤 그 감이랄까, 어떤 느낌이랄까, 지식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뒤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활약을 하시는 많은 한국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포지셔닝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중국과 한국이 협력 관계가 좋아지면서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거대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제가 생각한 게 다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점쟁이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조금 고민을 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게 많은 차코페페 채널인데요. 또 계속 시청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